네, 어서 들어오세요. 번개입니다, 번개.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송하다가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아우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실 때 나중에 한번 나와. 네, 그분 나오셨어요. IN 컴퍼니 나와 회사, 그죠? 그렇습니다. IN 컴퍼니 대표 노무사 조태호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무빈 아이엔컴퍼니 조태호 노무사입니다. 빠르게 빨리 하면 못 알아들어. 네, 안녕하세요. IN 컴퍼니 대표 공인노무사 조태호입니다. 네.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햇술 한 13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번에 이 노무사 9분 같이 계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사업 대표로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나 노무사나 보면 한 지붕 세 가족이 있어요. 변호사 세 분이서 하면서 로펌 형성했는데 막상 보면 셋 다 사장이야. 그냥 껍데기만 로펌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다른 분들한테 급여를 주세요? 저희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다 독립재산제 형태를 좀 지향하고 구성원 간에 코워크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나가는 이제 성과급제 직원도 있고 이제 임금 직원도 있고 그런데 성과급제 직원들 같은 경우 실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해서 아니 본인이 사장이냐고. 네, 사장으로 그럼 나랑 똑같은 거네. 예. 자, 우리 노무사님 모시고요. 저랑 아주 술 고래예요. 얼굴이 이렇게 좀 검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술이 들어가도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요새는 그래서 예전에 같이 만나서 술 마시면은 좀 같이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상대는 안 취하고 나만 취하면은 내가 나의 실수를 많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억 못하는데 상대는 기억하고 있고, 형 지난번에 이랬잖아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만났는데요. 한 3년 만에 얼굴을 봤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로 여쭤볼 때도 있고요. 또 이 아우님도 저한테 형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도 있는데, 자, 오늘 지나시는 길에 잠시 들리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점심을 거의 안 먹으니까요. 차 한잔 하자 그러다가 왔는데 특강 한번 해라. 자, 그럼 지금부터 특강 시작합니다. 누구 목소리야 이거? 목소리. 내 목소리인가요? 고라니. 맞아. 이어서 240m. 저렴해. 내가 티맵에 내 목소리 들어있어. 그러세요? 하나 깔어. 네네. 2,500원이야. 그러겠습니다. 2,500원 깔면은 나한테 한 500원 오나? 한 3,400원 오나? 하여튼 한 400원 정도 나한테 오는 거야. 깔어. 네. 여기서 이 정선도 잘 가고 있었는데 이럴 때 갑자기 뭐가 달려들면은 지금 운이 좋아서 피할 수 있었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뭐 갑자기 달려들면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죠. 급브레이크뿐만 아니라 핸들을 돌리게 되죠. 그렇죠. 핸들도 같이 돌리면서. 핸들 돌리면서 네. 그럼 옆에 있는 차랑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또랑으로 빠질 수도 있고, 네. 왼쪽으로 틀면은 뭐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쪽으로 틀지는 않을 거야. 이쪽으로 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하나 보겠습니다. 낮인데요. 낮에도 고라니 있어요. 고라니가 어떻게? 뭐야? 고라니 점프. 고라니가? 이렇게. 이럴 때도 저렇게 뭔가 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고라니가 오니까 핸들 틀다가 옆에 가는 그 대형 트럭하고 부딪히면은 그렇죠. 그러면 뭐 아야 소리도 못 하죠. 저 고라니한테 책임져. 근데 고라니는 고라니 책임 못 지잖아요. 예. 주인이 있는 동물 같으면은 그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나타날 거예요.
뭐야? 이야, 저렇게 멧돼지가 때려대네요. 오, 저건 뭐예요? 저건 도대체가 뭐야? 동물원도 아닌데 그거 지금.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면은 지금 이분은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브레이크 잡았지. 네. 빨리 가다 뭐가 달려들면 핸들 틀면 어렵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그냥. 오, 그렇죠. 그죠? 돌아가면 빠지겠네. 저럴 때 사고 뭐 그 내 차에 자손 또는 자상 그런 게 가입돼 있으면은 그걸로 되지만 근데 그게 한도가 뭐 해봤자 뭐 한 3억이나 될까요? 5억 가입하신 분들 잘 없어요. 보통 뭐 1억, 뭐 2억, 3억, 한 5억. 그런데 예, 한 가장이 그래도 그 월급이 한 500만 원 되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저 돌아가셨다. 저 꺾어갖고 또 돌아가고 굴러갖고 그런 경우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하고 나서는 방법이 없고요. 쭉 가다가 뭐가 나타날까요? 와, 뭐야? 경운기. 이 경운기랑 받쳐갖고 경운기랑 붙여서 만약에 지금 상향들 켰으니까 멈출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 왔으면 100% 사고거든요. 저 경운기는 그래도 좀 작은 게 괜찮은데 만약 커다란 농업용 트랙터랑 붙였으면 운전자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 트랙터나 경운기가 그 농협에 저 보험이 있대요. 농기구 보험이 있는데 가입돼 있으면 다행인데 가입 안 돼 있다든가 또는 가입된데 한도가 낮으면은 네. 그럼 저 농사 짓는 분이 재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고라니뿐만 아니라 갑자기 농기계도 튀어나올 수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자동차 전용도로 잘 가고 있는데 제한속도 80, 80에서 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나타날 거예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뭘까요? 아까 고라니처럼 뭐가 나타나요? 오, 밑에서 밑에 보였어요? 보였어요? 네. 다시 한번 스물스물 나오는. 스물스물 나오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뭐 곰 같기도. 사람이네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와. 지금 이분은 뒤늦게 발견했으니까 이거 피해갈 수 있었지. 만약에 일찍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핸들을 꺾을 수밖에. 핸들 없죠. 꺾고 뒤 옆에 만약에 덤프트리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 죽을 수도 끔찍하죠. 있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사고 났으니까 당신 손해배상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노숙자다. 오. 신용불량자다. 네.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날벼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덤프트럭이에요. 24톤 덤프트럭. 잘 가다가 오른쪽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뭐가 끼어들 거예요. 스타렉스. 또 스타렉스. 저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 저분은 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왜 저기 서 있는 아니 거죠? 요 차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도 또 앞에 들어오니까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자기가 여기서. 또 같이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오니까 그럼 아유 덤프는 나 어쩌라고. 네. 저런 사고에서 네. 이런 사고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그 다리가 부러졌다. 네.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 부러지면은 덤프는 그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또 이거 발도 밟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근데 다리가 부러졌으면은 운전 못 하잖아요. 정상적 근무 불가능하죠. 예, 깁스를 하고 있다든가 여기다 쇠를 받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입원 기간은 처음에 수술할 때만 입원하라 그러고 나머지 퇴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퇴원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뼈가 붙을 때까지 뭐 어쩔 때는 6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은 보름이에요. 네. 이 째고 쇠 받고 그다음에 이제는 병원에서 해줄 게 없어요. 가 계세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목발 짚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보험사에서는 일은 못했지만은 휴업손해를 안 줘요. 네. 휴업손해를 안 주지만은 산재가 되면 산재에서는 다시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는
내 소득의 70% 주죠. 네, 그렇습니다. 휴업급여 보상을 하죠. 70% 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대편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스트레스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받는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는 이번 기간에는 휴업 손해 100%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는데 병원에 없다. 그러면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진장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 대형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자 앞에 차가 한 대 들어올 거예요. 요 차. 오. 만약에 이 차가 너무 느리게 가요. 네. 너무 느리게 가서 그게 내가 과속이 아니고요. 여기 요 차가 지금 제한속도 80도로래요. 80도로 맞나? 이 차가 좀 느리게 가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는데 느리게 가던 차가 그 앞에 간 차 느리게 가니까 이 차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걸 보고 똑깍똑깍 이제 똑깍똑깍 네, 나 들어간다. 쭉 가는데 여기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아니 느리게 한 차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네. 이거 들이받으면 이 차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차는 죽으면 안 되지. 급히 들어가고 여기 붙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복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여기 붙였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트레일러 운전자가 끔찍하죠. 예, 그럼 죽죠, 그죠? 근데 거기 지나쳐서 상대차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그 헤드가 이렇게 돼갖고 진짜 저거 조금 전에서 했으면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네. 이랬을 때 만약에 그 앞차가 무보험이라면 답답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답답해지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진짜 날벼락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차 책임보험, 누군가 손해배상을 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들어있거나 그러면 그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설령 종합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현실적으로 일을 못한 기간은 기인데 입원이 얼마 안 된다든가 그때 정말 답답해질 수 있죠. 또 그리고 상대차 100%라 그러면은 100% 받을 수 있지만 나한테도 과실이 있을 때 그때는 보험사도 내 과실 빼고 주잖아요. 네. 치료는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받을 그 휴업 손해라든가 장애에 대한 상실 수익이라든가 이런 건 내 과실만큼 빼요. 그리고 보험사가 치료비 일단 내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요. 더 줄 게 없으면 그냥 땡. 근데 나중에 나 일 못한 것도 주고 이자라도 줘야지 그러면 그때는 그래 과실 따지자 정산해서 내가 치료비 이만큼 대주니까 치료비 네 과실만큼 토해내. 그게 치료비 공짜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받을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고 가족들은 뭐 먹고 살아요? 자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산재가 좋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선제 보상이 좋은 부분은 첫째적으로 매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도 손해배상 선보상을 하지만 선보상 이후에 합의 과정에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조금 뭐 프레시드가 있다든가 이렇지만 자동차 보험 선보상 없어요. 잘 안 해주죠. 가불금 조금 받는 건데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일단 입원 기간 동안에서 100% 주죠. 100%. 네. 그런데 산재는 70%밖에 안 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차이가 나는데 대신 그 차이 나는 건 나중에 소송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추가적인 배상을 또 받을 기도. 산재에서는 과시상계 하나요, 안 하나요? 산재에서는 무과실 원칙을 과실 가지고 없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한테 내 과실이 50%, 내 과실이 경우 때로 60%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면 내 과실은 빼고 나머지를 받아요. 산재에서는 아니 일하다 그런 건데 실수할 수도 있지. 고의나 또는 내가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내가 범죄 행위 아니면 다 해주죠. 네, 그리고 내 과실이 있더라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치료비 다 대주고요. 치료비 나중에 토해내는 소리 안 해요. 자동차 보험은 나중에 와서 치료비 말고 다른 손해배상해줘로 토해내라고 그래요. 근데 산재는 토해내라 소리야. 치료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70% 다시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즉 내가 요양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치료받는 기간. 네, 요양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네,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70%를 주고 그리고 요양이 끝나고서도 장애가 나오면 장애 보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장애 보상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종결을 하고 나서 장애를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다른 재발이 된다든가 또는 연관상병이 발견된다거나 하게 되면 재유형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한 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이라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산재는 나중에 가서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까지 그렇죠. 또 연계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산재는 일단 끝내고 장애 보상을 받고 있다가도 또 치료가 필요하면 또 치료 또 해주죠. 그렇습니다. 또 치료해 자꾸 왜 저리 가 일로 와. 또 치료해주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장애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다가 그것이 네. 다시 70% 요양급여로 바뀌죠. 휴업소득으로 바뀌는 거죠. 재용을 하게 되면 연금은 잠시 중지하고 다시 휴업보상으로다가 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재가 좋은 게 산재는 그 1급부터 3급까지인가요? 반드시 네.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게 1급부터 3급은 강제연금. 강제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식물인간, 사지마비, 뭐 하반신마비 이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연금을 받아요. 근데 연금이 많이 받습니다. 연금이 그 1급일 때는 339일치인가? 연금 기준 자체가 보통 우리가 3급을 갖다가 평균 임금 70% 주는 휴업급여하고 거의 맞춰 놓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한 82%, 90% 정도.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적으로 329일치인가 그래. 그렇습니다. 90% 정도. 90% 정도. 네. 그다음에 2급은 80%. 그다음에 3급이 70%니까 그러면 365에 7하면 얼마야? 365 곱하기 7은 257일 정도. 257. 257. 아, 그렇네. 네, 나는 그걸 갖다 외우고 있었거든. 날짜를. 네. 329 그다음에 309인가 뭐 얼마인가? 290 며칠인가? 네네. 또 해보면 되지. 365 곱하기 0.8은 맞네. 290 뭐 1인가 그렇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90% 80% 70%는 나 새로 알았어. 그렇습니다. 어이구, 땡큐. 산재보험 자체의 보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세공과금에 대한 공제가 없든 세금 안 떼고 다 주지. 그렇습니다. 실제 본인이 실제 임금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공제하지 그렇네.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오. 네, 실제는 그보다 훨씬 보상이 실질 보상은 높다 이렇게 봐야 게다가 또 1, 2, 3급에 해당될 때는요. 1, 2, 3급에 해당될 때는 그만큼을 산재로서 또 매월 받아요. 연금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다가 만약에 중간에 불의에 또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못 받은 거는 또 그만큼 다 메꿔서 또 주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급권이 남아 있으면 그 환가를 일시금하고야 환가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환가 자체가 약 한 7.5에서 8년 정도 사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기간이 넘은다 하더라도 일시불 해서 부족하면 일시불 1,300일분에서 부족하면 나머지 수급권자에게 일시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다시 연금이 연계되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0일은 사망일 때가 이제 임금이 1,300일이죠? 그렇습니다. 사망 일시금 보상 금액의 기준이 네. 자기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 그다음에 그 1급일 때 식물인간이라든가 사지마비라든가 때는 1,400 며칠인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은 1,474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요즘은 1인 이상 업체는 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산재보상에 1,300일분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아니 장애일 때 장애. 장애일 경우에요. 장애일 경우에는 그렇게 또 기준이 다르겠죠. 1급이면 1,474일분. 그러니까 이렇게 1,474일치를 네. 그거를 일시금으로 안 주고 연금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받던 급여의 90% 쭉 받는데 그 경우는 반드시 교통사고일 때는 소송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교통사고일 경우에. 예, 교통사고로 산재가 겹쳐질 때는 산재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 그 이유는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산재는 정률 보상 방식을 갖추다 보니까 과실률도 고려하지 않지만 나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산재 보상이 좀 적은 감이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일반적인 민사배상보다는 산재 보상이 훨씬 금액이 커지는 문제가 두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과실률 적용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하고 민사배상상에 있어서 위자료 문제는 산재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이제 나중에 자동차 보험이나 민사배상에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위자료가 산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산재로 보상받아 산재로서 더 많이 받으면은 보험사 직원들이 그러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산재 받으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 받으실 거예요? 산재가 더 많이 받았네. 끝. 근데 그게 아니라 위자료를 또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는 산재에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까 1474일치라고 그랬나요? 1급일 때? 네네 그렇습니다. 1474. 네네. 1474. 내 임금에 1474일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재에서는. 근데 그거를 연금으로 받으면은 아까 329일치? 네네 그렇습니다. 329일치. 그러니까 내 소득의 90%를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소송하면은 산재에서 받은 거는 1474일치밖에 못 받은 거야. 그렇죠. 1474. 그게 한 5년치가 될까요? 4, 5년치밖에 안 되거든? 근데 내가 남은 기간이 30년 남았다. 그럼 30년 중에서 1474일치를 하면 4, 5년치밖에 안 돼요. 요거는 산재에서 받았고 연금으로 1474일치를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한 25년치는 나중에 자동차 보험으로 다시 받는 거야. 그렇지. 그것 때문에 소송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1급부터 3급까지는 강제연금이고요. 그리고 3급부터 7급까지인가? 4급부터 7급까지는 본인이 선택적 선택할 수 연금을 있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급부터 7급까지. 4급부터 7급까지 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산재에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망사고는 배우자한테 가죠. 그렇습니다. 배우자한테 그리고 그 60세 이상의 내가 부양해야 되는 부모가 60세 이상이 계시면은 그럴 때도 부모한테 가죠. 가급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고요. 1순위고. 예, 지금은 연금 산재 유족연금도 강제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 50% 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먼저 있으면 연금 수급권자의 순서대로다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또는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되고요. 그 사람이 없게 된 경우에는 자녀가 그 다음에 우선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또 안 주잖아요. 성년 25세가 넘으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성년 몇 세? 25세입니다. 아 25세까지 줘요? 지금 높아졌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미성년자로 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네, 나 그것도 몰랐어. 개정을 했습니다. 가끔 만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 계실 때는 또 이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있게 되면 부모가 실제 수령하시게 되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부모들은 연금 수급권이 없으시고 일시금만 받으실 수 있고 60세가 넘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망사고에도 그 산재 보상 받고 그리고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사망사고에도 어떨 때? 사망사고에 대개 이제는 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개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좀 부족한 사고성 재해 같은 경우는 거의가 민사상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뒤따른다고 봐요. 이자료 말고 또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일시소득, 퇴직금, 뭐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손실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금들이 쭉 우선 뒤따르게 자녀가 있으면은 배우자는 연금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연금을 받는데요. 이게 1,300일치, 임금의 1,300일치를 이제 환산해서 최소 요새 73,000 얼마던데 일당이 네네. 73,000 몇백 원인데요. 네. 그리 되면은 그 약 한 9천 몇 1억 원 좀 안 돼요. 그거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득이 많으면 그보다 좀 더 많아지겠죠. 어떤 경우는 뭐 3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배우자는 연금을 받는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도 아니 상속 지분만큼의 상속 지분 내가 일 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소득 일실 수입에 대해서 엄마한테는 다 갔는데 우리들 거는 왜 없어? 옛날에는 엄마가 가져가서 끝이야. 옛날에 그랬어.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엄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재혼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은 왜 저 재혼하는 새엄마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건 어디 있어?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엄마는 산재에서 연금이 나서 충분히 다 받았으니까 됐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소득, 잃어버린 일실 수입, 다른 거는 또 일실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자녀들 상속 지분만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조태원 노무사님 모시고 여쭤보자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이런 사고 쭉 가다가 25톤 트레일러가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갑자기 들어와요. 이 차 피하다가
네. 이런 사고 지금은 저 차 번호가 다 찍혀 있어요. 근데 밤에 어떤 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다. 또는 밤에 아까처럼 고라니가 갑자기 툭 들어왔다. 밤에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같은데 무단횡단 들어와서 그 피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들이받아서 아 여기서는 지금 흙을 들이받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들이받았다면 그럼 사망하겠죠. 그렇죠. 사망하거나 또 식물인간 되거나 사지마비 되겠죠. 그랬을 때 끼어드는 차가 어느 차인지 몰라. 밤이라서 안 찍혔어. CCTV도 없어. 갑자기 고라니 멧돼지가 왔는데 걔들은 도망갔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당했다는데 그 사람도 누군지 몰라. 그러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만일 내가 출퇴근 중이었다. 출장 중이었다. 업무 중이면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회사원일 때는 회사원이면은 요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다 산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산재 가입 안 돼 있어도 신청하면 되죠. 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당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 가입 안 했더라도 내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그러다 사고 당했으면 산재 신청하고 나는 보상받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너 왜 산재보험 가입 안 했어? 그래갖고 50% 업주 보고 토해내라 그러죠. 네,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50%였는데 지금은 좀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게 한도가 있던데? 네, 많이 좀 줄었습니다. 얼마큼이죠? 지금 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하고 나면 납입 기간까지 하면은 완전 미가입증제는 50%를 징수하고 있지만 실제는 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해서만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0% 줄어들었어요? 네, 본인들이 바로 납부를 추가적으로 하면 그 기간 내에 보상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가입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전체 나가면서 50% 내라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그 기간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2년 내, 1년 내 보상하는 총 보상금의 50%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데 미가입 지금은, 기간에 대해서 네, 지금은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가입 중에서 사고가 났는데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들은 빨리 가가지고 일단은 산재보험료부터 납부해야 돼요. 먼저 네. 그래서 이게 산재보험에 우리 회사는 산재 미가입이에요. 우리는 영세해서요. 그렇더라도 산재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장의 문제이지 일단 국가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사장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장인 경우에는 이제 저런 지금 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지입차주 형태로다가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저런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경우에는 특수 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법률상으로다가 본인들이 그 화주 운송을 의뢰한 화주 쪽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화주가 산재보험을 처리를 하고요.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내가 맨날 똑같은 데를 하면은 이제 똑같은데 오늘 예를 들어 나 쿠팡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변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별도의 산재보험을 중소기업 특례사업주로서 또는 자영사업자로서 산재보험을 별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용달을 한다. 네. 내가 용달을 하면 내가 사장이다. 사업자 등록증 내가 갖고 있다. 네. 근데 내가 하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 데를 대비해서 자기가 나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 산재보험 자체에 의해서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보도록 그렇게 법률이 돼 있어서 근데 그 산재보험은 그러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본인이 가입하는 것 같이 임의보험입니다. 아까 우리는 산재는 강제보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트레일러 운전자 이분이요. 네. 이분이 내 차야 내 차. 네. 차는 내 차인데 그런데 회사는 다른 회사로 이제 지입이 돼 있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사업자 등록 내 앞으로 돼 있어. 내가 부가세 다 내. 네네. 자 이분 그 내가 일도 하고 내가 차주야. 네네. 이럴 때 이분은 산재에 어떻게 내가 가입해야 되나요?
본인이 일단은 가입을 해야 되고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서 가입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화주로부터 그 본인이 지입된 회사하고 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직접 자기가 화주를 물고 들어가서 화주하고 정기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 운송을 하는 그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현재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소속돼 있으면 한 회사의 산재 화물을 계속 나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옆에 껍데기에다가 뭐 써놓고 다니던데 무슨 그렇죠, 뭐, 그렇죠. 뭐 CJ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 왜 껍데기가 네. CJ인데 국밥 하면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뭐 어떤 편의점 지금 뭐 CS 뭐 몇몇 하는 데를 보면 거기에 지입돼서 들어가 있다 운송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본 회사에서 전속돼 있을 때는 그쪽에 산재로 내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가 내요 보험료? 보험료 자체는 본인이 50% 그다음에 그 회사가 50%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반반이 날마다 나한테 주문 들어오는 거 달라. 날마다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나의 사업에 전속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송 계약에 있어서의 전속성이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영업자나 또는 중소기업 사업자 특례로서 임의 가입을 하셔야지 임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장이 산재 가입에 안 해 있더라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가 사장일 때는 내가 가입해야 되고 전속일 때는 그것도 임의예요, 강제 전속일 때. 전속일 경우에는 현재는 그것도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라고 해서 거기에 실제 전속할 수 있는 차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기계 관리법상에 있어서 건설기계인 차량. 담프.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담프 이런 것들이 덤프인데 우리 부산 담프님께서 담프. 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일러라든가 또는 철강제를 나른다든가 위험물을 나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산재보험 처리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살수차. 네, 살수차는 건설법상의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그렇네. 네, 그렇다고 현재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화물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어떻게 돼? 레미콘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 라이더분들이요 오토바이 타고 라이더분들이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은데 요새. 그렇습니다. 배달기사들, 대리기사나 배달기사도 전부 다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퀵 서비스도 전부 다 현재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내가 퀵을 한 군데 배속된 게 아니라 네. 한 군데 전속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데 단골들한테 한다. 그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다가는 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회사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회사가 앱으로서 주문을 받고 그쪽에서 주문이 온다든가 하면 일괄 배송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소속으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회성으로다가 자기가 배송을 요청받아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이 사실상 그 화주들이나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산재보험을 못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임의로 가입하면 되나요? 임의로 가입을 해놔야 되는 거죠. 자영업자 임의로다가 또 가입.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덤프 기사다. 그리고 사장이 하루는 사장이 하고 하루는 기사가 한다. 네. 그러면 그 기사는 사장이 산재로 가입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직원이니까. 통상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장의 산재로 가입을 하고 사장이 네. 내 직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장은 내가 전속돼서 하는 것 같으면 나도 그 회사에다가 니네가 반 내고 내가 반 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날 다르다. 일주일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럴 땐 내가 임의 가입을 해야 되네요. 그렇게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임의 가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덤프 트럭을 소유한 사람한테 고용되어서 자기가 그 덤프 트럭을 몰기도 하고 사장이 몰기도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뭐 어디서 그냥 화주로부터 화물을 한번 와가지고 그냥 날른 경우에는 덤프 트럭 자체의 산재보험을 처리를 하고 그렇죠. 또 어느 현장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주기적으로다가 그 계속해서 그 현장 것만 날르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 사람들이 운송 계약을 하는 경우에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덤프를 실제 운전했던 자기 소유가 아닌 운전기사는 그 현장에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건설 현장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대부분은 내가 덤프트럭 한 대 할부로 사서 네. 보증금 얼마 내고 할부로 사서 그걸 갖다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열심히 갖고 그 동안에 또 이제 몇 년 동안 내가 열심히 또 이제 할부 안 나가는 만큼 이제 벌고 네. 그래서 내 몸으로 내 덤프가 나의 분신이에요. 그렇게 덤프가 될 수도 있고 2.5톤 뭐 트럭이 될 수도 있고 1톤 트럭이 될 수도 있고 그 내가 트럭을 이용해서 이건 내 트럭이다. 네. 근데 등록은 이제 지입 차량 뭐 이렇게 지입 차량 돼 있더라도 내 트럭일 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산재 가입한 분이 많을까요? 안 한 분이 많을까요? 현실적으로다가는 안 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실제 자기들 자동차 보험들도 들고 또 산재 보험도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고 이러다 보면 그 부담 관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디 전속돼 있으면은 전속돼 있으면은 설령 가입이 안 돼 있다라도 나는 니네 거만 계속했는데 왜 산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거는 산재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덤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덤프 외에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어렵기 때문에 그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아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달은 안 되겠네? 용달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용달을 운영하시는 뭐 되는 분들은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차는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트럭인데. 국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법원 같은 데 가가지고 실제 한 업체에서 계속 공장 같은 데에서 배송받은 물체를 계속 나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의 다른 근로자하고 다를 게 없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근로자로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결국은 그 회사로부터 내가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좀 그 부분 인정에 소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법에 되는 걸로 돼 있는 걸 해주는데 안 되는 거는 또 일단 안 해주네. 버티네. 상당히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면 중간에 이게 좀 애매한 문제가 뭐냐면 자꾸 가지마 일로 와. 네. 한 회사가 계속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요일 날 지인이나 예전에 거래했던 데에서 한번 해달라고 하면 또 사실 전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전속성 문제가 돼서 회사들은 이제 전속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저 회사가 하기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도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분이 열심히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분한테 불이익이 오는 그렇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오로지 한 회사에 대해서 충성. 그러면 이제 그래 너는 우리 직원이나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해줄 수 있는데 잠깐 또 알바로 뛴다든가 그런 게 밝혀지면은 너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한문철 TV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전속돼 있는 분들보다는 그냥 내가 사장이면서 내 차 갖고 작업할 저렇게 운송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내가 이미 산재 이미 보험 내가 사장이라도 내가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입 안 돼 있다. 가입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났으면 안 되죠. 보상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건강보험 처리해 주듯이 그게 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은 그러면 자 지금이라도 가서 해달라 그러면 해주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뭐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임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임의 가입은 거의 지금은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심사했죠. 옛날에 심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인 택시는 어떤 거예요? 개인 택시 해주나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현재는 본인이 자영업자이시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의 소득 신고된 금액으로 하든가 아니면 등급을 자기가 결정을 해서 산재보험에 얼마든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진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날벼락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날벼락을 당할 수 있고 또 상대가 책임질 수 있는 상대차가 잘못이다 하더라도 내 과실이 크면은 받을 게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우선 나는 내가 어차피 죽거나 내가 누워서 꼼짝 못하면 나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산재입니다. 산재 그거잖아. 그렇습니다. 가장이 일하던 가정이 벌어서 갔다가 집에서 가족에서 같이 먹고 살던데 가장이 쓰러지면은 가족들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산재입니다. 근데 그 산재가 적용되면 참 다행인데요. 예전에 산재가요 출퇴근할 때는 안 해줬어요. 그러다 2018년도부터 겨우 됐거든요.
우리도 이제 전 세계 10대 강국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산재 적용이 안 되면은 그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조태호 법무사님께서 여러분들도 사장이지만 가게 주인은 어때요? 가게 주인들도 자영업자로서 본인이 산재보험에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실질적인 자기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얼마든지 자영업자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얼마든지 산재 가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어요? 300인 이상이 안 되시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난 되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요, 사장도요, 소규모 소상공인 사장도 혹시에 대비해서 산재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주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급 가끔세 떼고 뭐 하고 그래서 월급이 얼마면은 여기에서 세금이 얼마,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얼마, 건강보험료 얼마, 고용보험 얼마, 또 하나 또 뭐지? 4대 보험이니까 국민연금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월급을 얼마 주느냐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장이 내가 월급을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조금만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가 내가 소득을 높게 신고했을 때랑 조금 신고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산재 모든 보상 기준 자체는 본인의 평균 임금 소득 기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임금 자체를 소득을 갖다가 낮게 신고하거나 거기에 낮은 등급으로 가입을 하게 하면 보상 수준도 좀 낮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신고하면은 보험료는 조금 내요. 대신 나중에 받는 것도 조금이네. 그렇습니다. 치료비는 다 해줄 것 같은데. 치료비는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전액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우선 치료비, 그다음에 나 혼자 몸을 못 쓰면은 이제 간병비, 그리고 죽으면은 장례비, 그리고 내가 일 못하는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그래서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그다음에 죽으면은 거기다 유족급여. 근데 중요한 거는 치료해주고 간병하고 이건 다 치료 관련된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해줘요. 조금만 신고하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우리 가족들 먹고 살게 하는 거. 그것은 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소득 곱하기 1400일치, 내 소득 곱하기 1427일치? 1427? 네, 그렇습니다. 내 소득 곱하기 300 며칠치? 329일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혹시나 잘못했을 때 제대로 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위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자꾸 난 기본만 하면 돼. 최소가 지금 일당이 73,000 몇백 원으로 알고 있어요. 얘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37, 21, 4, 32, 한 230만 원이에요. 내가 그만큼만 신고하면 나중에 받는 것도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 사건 때 내가 언제 전화했었냐면 이때였어. 김병칠 씨 나오셨을 때 이 사건. 여기서 쭉 가다가 덤프트럭 가다가 저스트렉스 이분 나오셔 같이 방송하면서 네. 산재 이미 가입돼 내가 그 얘기했거든. 네. 그래서 그때 전화 잠깐 해갖고 산재 이미 가입 되지 그랬더니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미 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전속적으로 돼 있으면 덤프면은 이제 근데 이분이 사장이야. 자기가 사장이야. 네. 사장님이 이분이 이미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가입해서 내가 보험 얼마 내 소득을 얼마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비와 간병급여 이런 건 다 됩니다. 근데 간병비가 얼마 안 돼. 그렇습니다. 요즘 식물인가도 200만 원밖에 안 줘. 현실 부담 금액하고 보상 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식물인가는 600만 원이 넘어요. 네. 이 산재가 그래도 그 교통사고 말고 혼자 어디 가다가 또랑이 빠져서 그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산재는 다 되잖아. 네. 그래서 산재에서 여러분들 이미 가입. 이제는 자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필수죠.
운전자 보험도 옛날 거 3천만 원짜리 갖고 안 돼요. 기본적으로 형사비금이 1억 원 이상 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산재. 직장인들은 다 산재 가입돼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도 임의 가입할 수 있겠네? 프리랜서들도 임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저 PD. 네, 저 우리 PD가 PD도 뭐 요즘 사업자 등록증이야 뭐 가서 금방 할 수 저 있어요. PD가 저 4대 보험 가입해서 정식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전 네. 프리랜서가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이 바보야. 아, 그렇죠.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내가 네.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어. 네. 한 6개월만 있다 도망가려고 그랬나 봐. 네. 근데 있어 보니까 좋거든. 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해? 네.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최초의 소득 신고 자체가 누락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고 보상받을 때 또 특히나 이제 본인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누락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4.5, 4.5 내지만 본인은 4.5를 내고 회사로부터 4.5를 추가적으로 받는 더 받는 거거든요. 거지, 더 받는 그렇기 거지. 때문에 자기가 건강보험료 2.7을 내고 고용보험료 약간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큰 낫지. 소득이 이루어지고 노후도 보장되고 이런 관계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 4대 보험료 내기 싫고 세금 내기 싫다고 3.3% 내려고 네. 아니 정직원 하라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 인자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노후가 굉장히 중요한 실제 노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후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예금이라도 적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개인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 못하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런 경우. 그리고 산재는 정년도 없잖아요. 산재는 정년도 없습니다. 네, 산재는 평생 그 재해자가 보상할 때 보상이 필요할 때까지 보상을 하고요. 요양이 필요할 때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사망 시까지 그렇죠.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반 보험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엄청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상 제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고 보상 한도 제한들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최고 보상 한도가 없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다가 보장성 자체가 일반 보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그래서 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산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내가 잘못했을 때 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산재에서는 일당이 최고 한도가 뭐 30만 원 정도? 얼마예요? 예, 현재는 보상 기준 자체가 약 한 일당이 일일 최고 금액이 한 24만 원 정도로다가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일당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적으로다가는 최저보상제도 두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아주 낮다 하더라도 최저보상 가액 자체를까지는 산재가 그렇지. 보상을 해주는 나 당장 산재가 그러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하셔야죠. 저기 나도 산재보험 가입하는데 한 달에 얼마인지 좀 알아봐. 아니야. 저 대표도 된대, 사장도 된대. 임의 가입. 네. 최고 등급으로 하시게 되면은 월 보험료가 23만 2천 아, 원. 23만 2천 원밖에 안 된대. 그래서 나 가입시켜줘. 23만 2천만 그게 최고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소기업 내가 사장이면서 그러면 네. 그 2배 내나? 그만 내면 되나? 뭐 사장은 직접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내는 그 거는 금액을 있어요. 반씩 나누는 거라고? 네, 사장은 뭐 반씩 내봤자 아니, 자기가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제일 최고치가 23만 원 얼마를 사장하고 그 반씩 나누는 거고 나는 혼자니까 내가 혼자 다 내는 거죠. 오케이. 23만 2천 원 하루에 8천 원씩이네. 그렇습니다. 38, 24. 여러분들 오늘 도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산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산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1, 2 전화하세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조태호 노무사님이십니다. 아이언 컴퍼니 제대로 썼어? 네, 그렇습니다. 나하고 나와 회사의 관계. 예, 핸드폰 번호를 써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전화하실까 봐. 회사 대표 전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2784, 맞습니다. 2183, 2784.
이 산재 관련해서 나는 산재 그래도 나도 산재 좀 아는 편이죠. 그렇죠.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앞으로도 또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도 산재와 겹쳐 있는 사건이 참 많아요. 요즘 출퇴근 중에 사고 당하잖아. 그렇습니다. 출장 중에 사고 당하잖아. 네, 물론 놀러 가다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출퇴근 중 또는 출장 중 또는 업무 중, 네네. 업무 중 네. 그리고 이 산재와 별도로 자동차 보험사를 또 상대로 해서 소송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산재가 되면 제일 좋은데 산재로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고 산재 쪽으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자동차 보험사 조금 받고 그냥 끝나는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죠. 왜냐면 산재는 네. 이미 당연히 받았으면 끝이죠. 네. 이중 보상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 같은 데에서도 예전에는 그 이제 민사소송 배상에 있어서의 공제를 하는 다른 보상을 받은 부분을 공제하는 기준이 대법원에서 2009년 정도에 판결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상속후 공제설로 바뀌면서 산재는 보상 관계에서 그게 그 얘기 상속후 공제설이 그게 뭐냐면 네. 옛날에 배우자한테 갔으니까 니는 끝. 네. 가족 공동체 그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이미 배우자를 받았으니까 자녀들은 따로다. 네. 아까 그 얘기한 게 지금 네. 어렵게 아주 전문 용어로 상속후 공제설. 네.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결혼 제도도 바뀌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재는 상속 권한 자체에 있어서의 보상 자체를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재 사고가 난 경우에 산재 보험 자체는 사실혼권자인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지만 실제 민사상에 있어서의 배상에 있어서의 권한은 또 사실혼권자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추가적으로다가 배상을 받아가야 되는 가족들이 그런 경우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따로 있어요. 네네. 부인하고 애들은 팽개치 두고 네. 다른 여자랑 살아. 네네. 그러다가 산재 사고 났어. 둘이 살면서 네. 같이 혼인 신고만 안 돼 있고 네네. 중혼이 안 되니까 중혼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어요. 살고 있는데 사고 당하면 사실혼 이 배우자가 산재 보상 다 받아가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은 인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혼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만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안 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우선되고요. 괘씸한 건 안 되고 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실혼. 그렇습니다. 그때만 된다. 네. 야. 지금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좀 뭐 관계가 소원해가지고 한 3, 4년 관계가 소원했던 상황에서 어디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다른 유족이 거기에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람이 상주로 있고 이쪽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연락을 우회적으로 받아가지고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봤는데 건설회사에서는 사실혼권의 배우자만 존중하고 부모는 산재 보상에서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회사도 조금 이제 미온적으로 부모를 대하고 오히려 이런 경우도 생겨서 부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연락을 내 자식이 연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혼으로 살고 있었고 그런데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식은 죽었고 그렇죠. 산재 보상은 그 사실혼권자한테 가지만 나머지 배상은 교통사고 같은 그렇죠. 해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부모한테도 권리가 있는데 그 사실혼권자 위주로다가 보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둘 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혼 여부에 대한 확인을 둘러싼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첨예하게 되는 좀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적용을 상속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교통사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에서 선택하라 이러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요. 일단 산재가 되면 무조건 산재를 먼저 하십시오. 무조건이야. 빠바바바바바밤빰빰빰. 왜냐하면 산재에서 받고 자동차 보험으로 못 받는 게 아니라 산재에서 없는 위자료와 산재에서 못 받은 나머지 손해를 자동차 보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 아유 복잡하게 뭐 산재예요. 그냥 곧바로 자동차 보험이에요. 왜 그럴까? 뭐 본인의 보수가 많아지고. 그렇지. 수임료가 많아져. 아니 왜냐면 산재를 먼저 하면 산재에서 저 사망사고 어떤 장례비 산재에서 1,100만 원, 1,600만 원까지 나오죠. 네. 근데 산재가 더 많이 나와요. 자동차 보험 저 장례비가 500만 원인데 산재는 최소 1,100에서 1,600만 원이에요. 그 장례비는 더 많죠. 그다음에 연금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다 컸거나 부모가 젊거나 근데 일시금 받더라도 그러면 일시금 연금이면 무조건 좋은데요. 일시금 받아도 장례비하고 일시금은 이미 받은 거고 나머지 청구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산재가 좋은 거예요.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겹쳐지면 무조건 산재를 한다. 그리고 산재에서 저 자동차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걸 더 많이 받았더라도 또 받을 게 또 남아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산재 되나 안 되나 항상 요즘은요 거의 절반 정도가 산재에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것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네. 제가 소송해야 될지 그냥 합의해야 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산재가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나가고 있죠. 조태호 노무사님 이분께 메모해 두세요.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이에요. 오늘 강의 깔끔하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전문가 맞네.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하네. 나랑 똑같네. 다음에 또 나와.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 오늘은 대략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전부 다 뭡니까? 날벼락 당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아유 내 남편 내 신랑 내 입장에서 내가 없으면 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려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게 바로 산재라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책임질 사람이 있더라도 산재가 훨씬 더 많이 유리한 게 부분이 많아요. 연금은 받고도 자동차는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배우자가 받고도 자녀들이 이제 사망사고일 때는 또 자녀들이 또 상속지분받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입원 기간은 2-3달밖에 안 되지만은 퇴원해서 한 1년, 2년 일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도 병원에 안 가더라도 병원에 가끔 가서 검사만 받고 그런 경우도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70%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양 자체가 필요한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네. 휴업 보상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과실이 크면 내 과실만큼 못 받는데 산재에서는 내 과실 따지지 않고 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상사고도 무조건 산재로 하라고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나중에 치료비 지금 대주고 있지 나중에 토해내라고 그래요. 내 과실만큼. 그래서 무조건 산재와 자동차 사고가 겹쳐지면은 무조건 산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조태호 노무사한테 상담하세요. 그리고 이 상재 말고도 자동차 사고니까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한테 질문하세요. 형사비 할 때 네. 형사비금 깎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형사합의금 자체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민사적인 부분하고 예전에는 좀 구별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하면요, 형사합의도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형사합의금 가해자로 받았네. 그러면 산재에서 깎습니다. 깎으면 연금에서 엄청 손해봐요. 네. 진짜 연금이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꼭 형사합의할 때 산재 되나요? 여쭤봐요. 산재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로 해야 돼? 산재될 때는 그것을 정신적 별도의 위자료, 순수 위자료로 해서 제외를 해봐야지. 산재보험과는 별도의 보상으로 제외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산재보상에서 그 한도 내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금 받으면 산재에서 하나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합의금 1억 원 받았다. 그러면 사망사고다. 그럼 최저임금이다. 그럼 7만 3천 원 얼마 곱하기 1,300이라면은 그렇죠. 1억이야. 네. 다 받았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별도라고 하지 말고 법률상 손해배상 중 법률상 손해배상엔 이 재산상 손해도 있고 정신적 손해도 있거든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얼마를 받고 가해자 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 양도까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별도라고 그러면 안 돼. 네. 별도라면 위자료도 또 깎여. 판사가 네. 별도로 좀 얼마 받았네. 그래서 깎는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자, 따라해봐. 법률상 손해배상 배상 중 네. 일부. 네, 일부.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인 위자료로서 위자료. 얼마를 받고 네. 가해자는 처벌을 원치 아니함. 중요한 거예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 그 중에 하나인 나는 위자료만 받은 것이다. 위자료.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중요한 거야. 매우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께서 저한테 많은 지식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팁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별도라 그러면 안 돼. 네. 순수한 형사상 위로공으로 해도 안 돼. 네, 네. 그럼 나중에 법원에 소송했을 때 위자료에서 몇 천만 원 깎일 수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시간 될 때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그땐 오후에 나오셔갖고 네. 특강 좀 해주시고 소주 한잔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 여러분 하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